그래서 현재는 코시국으로 여행이 어려워졌을 때도 월 1,000만 원 이상 벌었었던 적도 있었고. 안녕 세종아, 난 여행으로 먹고 살기라는 책을 쓴 여행 작가이자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허니블링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내가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월 수입이 한 102원, 2원 정도까지는 됐었어. 근데 코로나 터지고 6개월 동안은 거의 수입이 없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누워서 돈 벌기라는 경제 채널을 시작했어. 나는 그 당시에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꿔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현재는 코시국으로 여행이 어려워졌을 때도 월 1,000만 원 이상 벌었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사실 되게 수입이 많이 달라. 그래서 겨울 때는 이게 여행이 비수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또 거의 수입이 없었던 것 같아. 일단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이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콘텐츠화해서 만드는 직업이야.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게 있어서 SNS는 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 콘텐츠를,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글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어. 쉽게 얘기해보면 내 일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추구하는 성격에 따라 여행을 다각화해서 보여주는 직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행이 아무래도 직업이 되고 일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행을 단순하게 엄청 즐기고 그랬다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좀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일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좀 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이게 기존이랑 많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나는 여행 작가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여행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된 것 같아. 그 직업에 따라 수익 루트가 다른데 일단 내 직업을 먼저 소개를 해보면 여행 작가, 그리고 여행 유튜버, 경제 유튜버,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 에디터, 여행 영상 모델, 그리고 여행 강사, 마케터, 여행 인솔자 9가지, 10가지 정도 직업이 돼. 그래서 10잡러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행 작가는 책을 쓰고 나서 인세 수입을 받을 수가 있고, 여행 유튜버는 영상 내에 애드센스 수입이랑 업체의 브랜디드 광고 요청에 따라 수입을 받을 수 있어. 여행 크리에이터는 보통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글이나 사진이나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나서 제작비를 받아. 그리고 여행 에디터는 신문사나 잡지사 쪽에 여행 원고를 내가 기고를 하고 원고료를 받고, 그리고 여행 강사는 여행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강연비를 받고 있어. 그리고 마케터 일로는 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데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쪽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그들을 좀 내가 광고주님한테 연결을 해드리고 광고주님의 의뢰에 따라서 마케팅 대행을 하는 업무로 비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행 영상의 모델은 뭐 지자체나 광고 영상에서 내가 여행 즐기는 모델을 하고 나서 페이를 받고 있어. 마지막으로 여행 인솔자는 내가 여행사 경력이 있어서 인솔자 자격증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나는 허니블링 2030 투어라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있어. 해외는 3번 했었는데 라오스, 팔라완, 사이판 이렇게 여행을 만들었는데 이제 슬슬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좋아하는 직업은 여행 작가이고, 나는 사실 시간만 여유로우면 책을 더 쓰고 싶어. 근데 사실 이 직업을 하면서 책을 쓸 시간이 많이 없고 내 책을 쓰는 데까지도 한 1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좀 미래에 내가 추구하는 그런 꿈이 있으면 좀 여행은 정말 이제는 일이 아닌 일로 이제 여행을 가서 좀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가장 크고, 가장 크게 노력한 건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 일단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당시에 내가 1일 1포스팅을 하면서 방문자 0명부터 최대 한 16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블로그가 됐기도 했었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 놓은 적 없이 영상을 발행하고, 사실 나도 이 십잡러라는 직업이 되기까지 사실 원잡러였잖아. 나도 처음에 시작했던 SNS가 블로그밖에 없었어. 블로그로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글을 쓰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야. 내가 이 글을 더 잘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나도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된 것 같고 블로그에 글이랑 같이 사진도 넣어야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또 사진을 또 많이 찍다 보니까 사진 실력도 늘게 돼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도 영상 편집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유튜브로 배웠어. 정말 영상 편집도 그냥 기본만 할 수 있는데 내 유튜브 영상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내 실력이 늘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실력을 늘려갔었던 것 같아. 나는 일단 여행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어. 그래서 회사에서 처음 해외여행을 보내줬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설레서 블로그를 만들고 내 여행을 거기다가 이제 꾸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꾸준하게 내가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줬고 블로그를 통해서 뭐 각종 일 연락이랑 뭐 협찬 연락도 내가 일반인인데 들어오게 되고 뭐 인터뷰 연락도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SNS의 영향력을 그때 조금씩 알게 됐고 회사의 SNS 마케팅 팀을 개설을 해야 된다고 내가 23살에 PPT를 만들어서 뭐 대리님부터 차장님 그리고 팀장님 부대표님 그리고 부사장님 뭐 사장님한테까지 올라가게 돼서 그 앞에서 막 발표를 하게 됐어. 그래서 그걸 되게 기특하게 생각해 주시고 상도 받고 내가 팀장으로 되는 SNS 팀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 되게 기대감에 차 있었어. 근데 계속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는 퇴사를 하고 책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한 회사에서 새로운 팀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 근데도 그렇게 말도 해주시고 상도 주고 하셨다는 것에 지금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일단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너는 놀면서 일하니까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도 항상 내가 여행을 가서 일을 하는데 되게 이제 노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 헤어진 적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초창기에는 이게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업이 되다 보니까 점점 좀 콘텐츠에 욕심이 생겨서 이제 여행도 많이 못 즐기게 되고 여행이 정말 일이 된 것 같아. 근데도 나는 아직도 여행이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는 일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 콘텐츠 하나도 안 만들면서 좀 쉬러 가는 여행도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해서 내 스스로 워라밸을 좀 지켜가고 싶어. 나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정말 하늘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게 정말 해외 일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 다음 주에는 베트남을 가.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 일이 들어왔고 포르투갈까지 가. 최근에 또 이제 갑자기 또 일이 없다가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 스케줄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 일단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사실 뛰어난 재능도 없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막 웃기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내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근데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더라고. 돈도 안 들어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만의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걸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걸 추천해.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 요즘에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잖아.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내가 지금까지 한 9년 정도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1월에 일대기가 왔었어. 이제 코로나도 길어지고 그래서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해와서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 최근에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여행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개인적으로 자주 가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콘텐츠를 만드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내 모습도 생각이 나고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거나 내가 힘들 때는 내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일로 가지 않고 즐기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걸 추천을 하고 실제로 나는 지금 일대기를 극복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영상 편집하는 게 정말 오래 걸려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현재는 내가 감독님이랑 편집자분을 이제 고용을 해서 좀 더 여행을 즐기고
내가 시간을 많이 쏟고 힘들어하는 거는 내 수입이 조금 줄더라도 그분들한테 이제 맡기고 있어. 아까 이야기한 거에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면 여행을 콘텐츠화하는 노력을 한번 본인이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봐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정보라는 거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내 채널 이름이 꿀팁 일성 허니블링이 된 게 이 영상을 봤었을 때 사람들이 정보라도 많이 얻어갈 수 있게끔 주자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재미있는 채널보다는 뭐 구독자분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내 채널만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 사실 부담이 진짜 많이 돼. 내가 스위스 출장이 12월에 들어왔었어. 이제 3일짜리 출장인데 10일을 격리를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그때 파리 한 달 살기를 도전을 해봤거든. 근데 파리에서도 실제로 코로나 그 검사를 할 때 4~6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 코로나 관련 그런 비용이라든지 나의 멍청 비용 그런 걸 합해서 900만 원을 넘게 썼거든. 직업이었던 일들도 많이 잃게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 아, 맞다. 내가 요즘에 국내 여행 핫플을 소개하는 콘텐츠들을 올리고 있어. 내가 되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숙소 핫플, 부산 핫플, 이런 식으로 핫플레이스를 내가 가장 빨리 먼저 가서 짧고 알차게 소개를 해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 정보라도 얻고 싶은 새둥이들은 꼭 와서 구독해줬으면 좋겠고, 내 책 이름이 여행으로 먹고 살기인 것처럼 나는 이렇게 수입을 어떻게 내는지 얘기하는 거를 내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도움이 실제로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누워서 돈 벌기라는 채널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실시간 전 유튜브도 구독해줘. 그럼 새둥이들아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그러면 안녕.